과연 이 메르스 얼마나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지, 정부 당국이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일반인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훈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종 전 의협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위원회 위원이신데요. 예. 자, 이제는 메르스 치사율이 이제 40%로 알려져 있는데, 뭐 중동 국가의 특징 때문에 치사율이 좀 과대포장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확진 환자 25명 가운데 이제 2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이 메르스의 치사율 어느 정도 걱정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은 아마 기저질환이 좀 갖고 계셨던 분 같고요. 예. 지금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의 사망률이 좀 높게 보고됐고, 예.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은 약간 좀 다른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진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더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가 이제 이렇게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보건당국이 가장 크게 놓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발생한 케이스였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매뉴얼이 그냥 통상적으로 발생된 케이스들에 집중돼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병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체계가 아무래도 좀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환자에 있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방역을 가동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좀 늦어지면서 이 격리되지 않은 환자들이 확진 환자로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정부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이 좀 조장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역학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격리되지 않았던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격리 조치되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 일부 감염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아마 좀 더 역학조사를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아마 좀 더 방역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밤사이 사망자 2명이 나왔는데, 뭐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은 고령에다가 이제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특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마 메르스 질환 자체가 약간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또 잘 회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치료 자체는 대증치료입니다. 그래서 메르스 환자들에 대한 치료 자체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야겠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존적 치료에 있어서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망하신 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해왔는가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어디서 보니까 바이러스 제제를 뭐 투약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 호흡기 질환이나 바이러스 질환하고 비슷하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되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존적 치료를 해가지고 이 추가적인 중증 호흡기 질환에서 기계호흡 등을 사용해가지고 유지요법에서 사실 회복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환자분이 잘 견뎌내셔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견뎌내시지 못하시면은 좀 예후가 안 좋게 나오고요. 네. 잘 견뎌내시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잘 견뎌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선생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우리 보존적 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견뎌낼 수가 있느냐. 이제 예를 들면 호흡기를 14일, 16일, 뭐 한 달 동안 버틸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견뎌내기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좀 예후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시면은 회복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그 25명 확진 환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혹시 어떤 특징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폐질환이 있다거나 고령이거나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젊거나 건강한 사람도 감염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 네. 초기 환자분하고 접촉되신 분들이 주로 감염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잘 몰랐을 때 그 상황에서 노출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 때에서는 좀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하고는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예. 앞서 김기봉 기자가 저희가 얘기를 나눌 때 확진 판정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전문가로서 또 예전에 그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질환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점을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랑 지금 상황이 다른 점은요.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툴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고요. 치료 약제, 그러니까 일선 개원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진단 툴 자체가 지금 일선 의료기관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치료 제차도 일선 의료기관에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시는 것보다는 보건당국에 신고하셔가지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 방법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역 의료기관으로 자꾸 이동하시게 되시면은 거기 그 의료기관 자체가 또 메르스에 노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 보건소나 이쪽에 직접 신고를 바로 하셔가지고 바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3차 감염에 대한 보고가 없다, 흔치 않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3차 감염자도 2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메르스의 전파성이 어느 정도 강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 감염자가 발견은 됐는데 이게 3차 감염자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막 발견된 것은 아니셨던 것 같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견되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다가 발견된 거면은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에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 시스템이 상당히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경우에는 아마 의료기관 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접촉자도 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아마 보건당국이 이 접촉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접촉자나 격리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방역 시스템이 약간은 좀 허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당국이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설명을 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은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를 됐기 때문에 지역 내 전파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필요하게 우려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좁은 장소에서 장기간 접촉을 해야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설명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밀착 접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성상 문병하시는 분들 좀 많았었고요. 예. 간병인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감염되신 분들의 상당수가 간병이시거나 문병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그 병원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중증 질환자가 발생하면 많이 문병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감염성 질환이 있어서는 좀 약간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불필요한 문병 같은 건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메르스 증상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은 메르스가 뭐 특별한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호흡기 질환인데 단지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하고 접촉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 있어서는 중동 호흡기 질환 증후군 환자하고 접촉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일단은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중동 호흡기 질환 접촉자하고 자신이 비슷한 공간을 점유하셨던 분들, 요분들은 다른 분들을 좀 접촉하는 걸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외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 씻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신종플루도 처음에는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었다가 조금씩 그 치사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독감 수준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려해야 됐던 시기가 상당히 길어질지, 왜냐하면 이제 치료법이 없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 그런 게 궁금한데요. 예, 이게 1차, 2차, 3차 갈수록 치명률은 약간씩 떨어진다라고 보고가 되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감염률도 약간씩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 질환 자체가 중동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이유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종플루는 굉장히 전파력이나 감염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신종플루
그래도 잘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감염됐지만 큰 희생 없이 극복했기 때문에 이번 메르스도 그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중동 국가, 중동 국가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 밖에 어떤 점들을 손 씻는 거 말고는 다른 대책들은 없는 건가요? 사실은 가장 간단하고 다 아시는 방법이 손 씻기입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 대책이 열어도 대응책으로 나오는 것이 아마 손 씻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다들 이걸 쉽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잘 못하는 행위 중에 하나고요. 설사 최악의 경우 메르스가 지역사회에 확산됐을 경우에 모든 것을 다 소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외출하시거나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 혹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는 게 좋고요. 메르스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손을 댄다고 해서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손을 댄 것을 얼굴이나 입, 코, 눈 쪽으로 갖다 대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로 한 20초 이상 비누로 잘 씻으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바깥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씻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얼굴 쪽에 아예 손을 안 대시면 가장 쉽게 예방할 네.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의 것들은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쓴다든지 휴지로 이제 얼굴 기침하실 때 잘 가려주신다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죠. 자, 지금 앞서 YTN 기자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시료를 채취해서 확진 여부를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질병관리본부 한 곳이라 해갖고 밀려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믿을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에 분산해서 맡기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도 처음에는 이제 검사하시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확산이 되면서 곳곳 대형 병원들이 다 시료를 갖추고 많은 기관들이 검사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그런 그 검사 기구나 진단 시약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 그 유행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검사 기구를 늘릴지 이런 것들을 아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고 지금도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또 필요한 정부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과거 우리가 무엇이 미흡했다 이런 것들은 지적하기 참 쉬운데요. 예. 지금 과거의 것을 지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더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종플루 때는 이런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신종플루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졌고요. 예.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매뉴얼에서 약간 보완해야 할 상황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양적으로 확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료 시스템도 의료기관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에 굉장히 비중을 두었는데요. 이제는 파라다임을 좀 바꿔서 이 설치된 의료기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